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복 전문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전장 전략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간밤 미국장이 반장 진행된 가운데 소폭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양대 지수는 오락가락합니다. 현재는 소폭의 하락으로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흐름 여전히 좋고요. 히토류 관련주의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에코프로 BM, 어제는 에코프로, 오늘은 에코프로 BM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미스터마켓에서 또 에코프로 BM의 순환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모그린텍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시간에 자주 말씀해 주시는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오늘 장의 특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 선물 혼조, 국내장 혼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미국장은 이제 오늘 밤은 아마 휴일일 거예요, 여러분. 휴장. 그리고 제가 내일 여러분들한테 월별 필살기는 뭐 미리 예고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데,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종합이 이제 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주간 단위는 우리가 수요일 날을 하나의 변곡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으면 3거래일째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장이든 본 게임이 이제 3분기 하반기가 출발을 했고 첫 거래일에서 힌트를 준 걸로 우리가 이 하반기 특히 7월 달 첫 번째 달이니까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돈 버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딱 그것만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8월 달은 8월 달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미국장도 반장 나왔고 오늘 휴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제 갈 길을 가는데 여지없이 주도주 섹터의 주식이 가는 겁니다. 지금 방송 중에 유니캐스트가 그냥 날아가 버리네요. 이런 게 이제 참 이게 실시간의 묘미입니다. 유니캐스트도 결국은 이게 차량용 반도체 해가지고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애들을 따라가는 형상인데 어쨌든 반도체입니다. 이쪽도.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 반도체 2차 전지 히토류 등 강세인데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가 차량용이라네요. 여러분 인공지능 기반형. 차량용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에요. 반도체는 여전히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 오늘장도 특징이 있어요. 오늘장도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에서 덜 올라간 주식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세게 가는 주식 이건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해드리죠. TFE가 조종을 받다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런 주식이 21선 언저리까지 조종을 받을 때 이중바닥형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저는 강의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날아가요. 그냥 날아갈 때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날아가는데 좀 전에 유니퀘스트가 날아가서 지금 이거 같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 예정에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날아갔잖아요. 지금 그죠? 한 5분 사이에 지금 날아가 버린 건데 반도체 쪽은 어쨌든 인공지능 기반형하고 이쪽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순환매는 여전히 추세 패턴상 양호한 쪽이 좋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한미 반도체보다는 한미 반도체도 여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대신 신규 매수 부담에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쐐기형 패턴이니까. 하나 마이크로는 조금 더 세게 가죠. 이것도 이제 23,000원에서 25,000원대 가면은 거기서 따라가면 또 아마 물릴 겁니다. 자, 어쨌든 패스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이제 2차 전지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방송 중인데 지금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빠르게 밀려 내려오거든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종종 자주 봤죠. 대명이나 예전에 마음이 그죠? 예, 방송 중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슉 하고 올라갔다 훅 하고 밀리고 하는 그거 아마 여러분들 요 분차트 제가 몇 번 보여줬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에코프로가 날아갔을 때 이제는 에코프로 BM을 순환매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도
순환매로 보는 걸로 얘기를 해줬는데 요건 이따 두 번째 판에서 얘기할 얘기인데 주식이 이렇게 한 3일 정도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특히 지수 비중이 높은 주식 3일 정도 올라갈 때 따라가면 여지없이 물립니다.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한 2, 3일 정도 밀렸을 때 지지권에 왔고 2, 3일 정도 밀렸을 때 사면 거의 또 안 깨지고요.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인데 히토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럴 때가 참 그죠? 방송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오늘 히토류 다 날라갑니다. 근데 동국 RNS라는 주식만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니온 머트리는 가다가 지금 밀리거든요. 이건 거래가 터지면 좋은 겁니다. 이 주식이 지난 6월 달에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거는 2부에서 찾아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특징만 얘기하는 거니까 유니온도 날라갔었고 이게 1200명 넘어가면 추가 매수 가격 얘기하겠다라고 하고서 3,800원 얘기했었던 주식인데 3,800원 찍었어요, 여러분. 3,800원 찍고 오늘 얼마까지 올라간 거냐면 4,500원 언저리. 대박이죠, 이런 거. 그리고 삼화전기. 추가 매수.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이것도 적산병. 아모그린, 아모로미오, 아모그린텍. 이것도 적산병.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작고 추세가 탄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 패턴 중요성하고 연결되는데 거래량이 특별히 분출이 안 나왔고요. 61선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도 제가 뭐 자주 얘기해 줬는데 히토류도 결국은 지금 움직이는 게 페라이트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제 테슬라가 움직임이 좋았지 않습니까? 페라이트와 연결되는 거고 히토류도 결국은 2차 전지 원재료로 보라고 했죠. 이제 히토류는 광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강세가 맞아요, 여러분. 오늘 장은. 그리고 조선주하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틈을 노리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고요. 건설기계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식을 잘하려면 시장과 함께 하라고 하면서 제가 주도주를 참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주도주는 양대축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양대축이고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에너지예요. 그걸 우리가 3대축으로 다 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로다가 건설기계에서부터 그런 쪽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주거든요. 그거 강조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요, 여러분. 요걸 잘 참고하시고 오늘 장은 그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기계 등등 틈을 노리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히토류와 함께 히토류 대체제인 페라이트 관련주까지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시도 나오고 있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45 돌파에 343 지지 체크인데 오늘 장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343으로 밀리면 꼬리를 다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344 언저리까지 밀리고 345 쪽으로 올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은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미리 얘기해주면 지금은 여기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하고 그냥 치고 가기에는 지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살짝 밀리면서 여기처럼 이중바닥을 만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여기처럼 이중바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국의 그 CPI입니다. 근데 CPI를 뭐 지금 벌써 얘기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고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니까 지수 지지 저항 잘 체크하시고 지지로 얘기하는 쪽을 매가리 없이 깨버린다. 그럴 때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지 마라. 그죠?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지금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다시 또 가겠습니다. 우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누차 얘기지만 나는 이거 보여주는 재미로 산다고 했는데
지수 연계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수 연계. 그리고 에코프로 BM 설명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는 스타일이고 나는 포스코 위주로만 가는 스타일이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고,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전문가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원래 이 종목은 방송을 한번 하면 한 3개월 정도 하거나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다시 또 방송 출연하고 그러는데, 이처럼 그냥 1년 내내 방송 출연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16년 동안 그런 적은 2019년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방송을 안 하면 안 했지, 우리는 하면 그냥 뿌리를 뽑는 스타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 얘기 해줍니다. 여기 바로 어제 얘기해 준 거고, 실전 기법으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실전 기법으로 이게 어떤 기법인 거냐면, 첫양봉 스윙 매수, 두양봉은 분봉 매매, 세양봉은 눌림목을 기다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첫양봉은 긴가민가해서 안 사고, 두 번째는 내일 조정받으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세 번째 날라가면 거기서 쫓아가죠. 그래서 그 습관 고치라고 맨날 그런 얘기 해주는 거고요. 이게 그 장면이고, 2차 전지 집중 분석 6월 28일 날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불안한 위치에서 그런 분석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아모그린텍. 그죠? 예, 아모그린텍은 진짜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주는 주식이고,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리튬 인산철로 이 주식을 얘기해 줬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페라이트하고 리튬 인산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콘덴서 관련주의 삼화전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MLCC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 MLCC. 그리고 요게 이제 유니온 모트리 하고서 이제 히토류 관련주 막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건 비중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비중을 10% 플러스 마이너스를 산다.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예요. 대신 그 종목이 주도주 섹터에 있어야 돼요. 섹터 자체가 지금 추세 패턴 중요성 플러스 최근 강조 섹터 지속 양호 2를 얘기하면서 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주 섹터에 있든지, 그죠? 아니면은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급증을 하고 거래량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주식이어야 돼요. 그러면 30% 손실도 수익을 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방송을 해줍니다, 이 종목은. 이게 그 근거 자료예요, 여러분. 근데 거래량도 없고, 그죠? 추세가 꺾여가지고 그냥 내리꽂히는, 약세를 주는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냥 대표적으로 저는 억하심정이 없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하고 비슷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카카오를 안 갖고 있는 걸로 원래 행복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는 주식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거기서 무리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과감하게 비중을 10% 정도나 그 이하로 남겨놓고 주도주 섹터로 붙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 참고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동신이 하고 주성이 자주 얘기해 줬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성이 보세요. 신고가까지 왔는데 거래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벌으려면 솔직하게 이거 말이 씨가 돼도 이게 좋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여기서 한번 죽이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포스코 퓨처 설명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쌍봉으로 보이면서 이 주식이 밀리게 되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거나 경계 매물을 그냥 내놓거든요. 근데 이건 뭐 차익 매물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눌려야, 이쪽으로 눌린 다음에 다시 힘을 모으고 가야 그때 급등을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주식을 2만 원 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위치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거래가 안 들어올 거면 차라리 죽여라. 그죠? 예. 그러면 더 세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대 양봉 세워놓고 이틀 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한 수를 알려주면 이 주식이 만약에 4만 원 언저리, 정확히 오늘 날짜는 4만 300원이거든요. 그럼 내일로 넘어가면 5일선이 올라갈 겁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주식을 우리는 가르쳐주면 한번 강의를 하면 이렇게 강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평균값인데 이미 오늘 밀려 내려왔고 내일은 보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가가 이 5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요점은 동진이 같은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눌릴 때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요게 5일선 언저리로 왔을 때 가격으로 얘기하면 4,500원, 4,7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매수하라는 얘기인데 일반인들이나 초보자들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추가 노력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 좋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배터리와 반도체가 나란히 불을 뿜는 7월 초에 또 귀중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최근 강조 섹터 지속 양호 관점 그리고 적산병의 눌림목에 대한 패턴 해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을 좀 키웁니다. 0.5%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2600선 코스피 그리고 원달러 환율 1300원 선의 힘싸움 이어집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마케팅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